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0일 최병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도전 여부, 굉장히 큰 쟁점입니다. 오늘부터 우상호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는데, 자, 우상호 비대위원장 체제가 우선 해야 될 것은, 자, 이재명 의원 측에서 전당대회 룰을 바꾸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리당원의 비중을 높이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당원이 현행 당원 당규에 보면 6개월 동안 당비를 납부해야 투표권이 있는데 이걸 3개월로 줄이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친문 쪽에서는 반대하고 있죠. 상식적으로 봐도 글쎄, 이건 특정인한테 결국 유리하게 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재명 의원한테 유리하게 룰을 바꾸자는 건데, 글쎄 다른 주자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냥 이재명을 위해서 밀어붙인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평상시 정치 스타일을 봐도 그렇게 안 할 거고요. 본인이 엊그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주자들이 다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당원의 60 내지 70% 정도가 동의한다면 그거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60, 70%가 동의할 리도 없고, 그리고 당권 주자들이 다 합의할 리도 없다. 이렇게 본다면 이재명 의원을 위한 전당대회 룰 개정, 이거는 불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나서는 것 자체,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당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 오늘은 제가 두 사람만 의견을 여기다가 소개를 할 텐데, 원로들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물론 이해찬 전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노무현 정부의 초대 정무수석 비서관이었죠, 청와대. 어제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는 안 나오는 게 좋다고 본다. 서울시장 후보로 송영길 대표가 나오고 그 자리를 또 갖지 않냐. 그러니까 둘이 저거는 어쨌든 대충 얘기가 돼서 그렇게 시나리오를 짰다고 봐야 될 거 아니냐. 본인이 앞으로 대선은 5년 남았다. 저는 좀 길게 보고 당분간 좀 원내에 처음 들어왔으니까 길게 내다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대통령 선거 떨어지자마자 이러는 후보는 처음 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의원이 당이 원해서 출마했다 이렇게 했다는데요 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이 원하기는, 아니 무슨 당이 원해요. 다 아는 걸, 세상이 다 아는 걸 가지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라고 그래요. 핀잔을 주듯이 얘기했습니다. 송영길 후보 나올 때 서울 지역 의원들 반응 같은 거 다 보도가 됐던 것 아니냐. 한마디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약간 좀 웃긴다는 개념으로 거짓말 하지 마라. 송영길, 이재명 다. 뭘 당이 원하냐? 자기네들이 원해서 나온 거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문희상 전 국회의장 잘 아시죠? 보니까 오늘자 보도가 됐는데 고정의 중앙일보 논설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더군요. 그 인터뷰한 계기는 이런 겁니다. 아마 김대중 정치학교라는 거를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만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한테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교육한다, 아마 이런 개념으로 보이는데, 그거 개강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고정희 기자가 문희상 전 의장을 인터뷰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재명 관련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이재명 출마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거에서 지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성찰이고 하나는 미래에 대한 제시, 즉 변화와 혁신이다. 두 사람이 책임져야 했다. 후보와 당대표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송영길이다 이 얘기죠. 정치하려면 국민에 의해 다시 불리는 날까지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한 표를 줘도 민주주의에서는 지는 거다. 빨리 인정하고 다음 작업으로 가야 했는데 그걸 생략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또 나오니 국민이 헷갈린 거다. 모든 게 그래서 생기는 혼란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문제에 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하지 말라고 그럴 거다. 맞지 않는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민주당 원로들은요, 지금 민주당 내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냥 민주당을 이제 떠나서 뭐 상임고문 고문 이런 건 맡고 있지만 민주당의 구체적인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본인들이 민주당을 떠났으니까 아마 뭐 친민주당은 틀림없죠. 그러나 적어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입장이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치를 정말 오랫동안 해오고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애정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이재명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당대표 출마 잘못됐고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이것도 잘못됐다. 똑같은 논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재명 의원은 이 말을 들을 기세는 전혀 없죠.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서 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하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의원은 왜 당대표에 출마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왜 지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을까요? 제가 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저는 사법적 리스크 이거에 대한 방어라고 봅니다. 방탄조끼를 한 겹, 두 겹 연속으로 본인이 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국회의원 보궐선거 잘 아시다시피 그게 첫 번째 방탄조끼입니다. 방탄조끼는 우선 체포동의안 뭐 이거 만약에 가결되지 않으면 검찰이나 경찰에 불려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최대한도 여튼 검찰이나 경찰의 소환 지금 뭐 얼마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소환을 늦추거나 아니면 무산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과 경찰이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체포동의안을 요구할 텐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국회의원이 아니면 바로 그냥 체포해서 끌고 가면 그만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그게 안 됩니다. 회기 중에는. 그 다음에 회기가 아니면 국회의장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국회의장 민주당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김진표 의원을 뽑아놨으니까 뭐 지금 계속해서 미뤄지고는 있지만 뭐 그 전에 김진표 국회의장 취임하기 전에 이재명 의원을 검찰과 경찰이 소환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습니다. 뭐 대략 지금 얘기가 뭐 7월 뭐 중하순 정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았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서 배지를 다는 것이 이 방탄조끼를 입는데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한 겹 방탄조끼를 더 하려면 그거는 당대표다.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그 문제뿐만 아니고 당대표라는 것 때문에 당대표가 되면 아마도 당에서 이제 자기 민주당 당대표를 지금 검찰과 경찰이 그 소환에다가 조사를 한다는데 당에서 막죠. 그렇게.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4년 뭐 이즈음에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세풍 그다음에 뭐 세풍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차떼기 사건 관련해서 소환할 때 불응하거나 뭐 이렇게 돼서 뭐 끝까지 하여튼 저항을 했었죠. 그때 한나라당도 같이 저항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벤치마킹해서 지금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해서 당선되면 민주당 전체가 스크럼을 짜고 본인을 막아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유인태, 문희상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의원이 자꾸 출마를 하려고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핵심을 본인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의원은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당대표도 나오고 보궐선거 출마도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유인태, 문희상 전 의원이 얘기하는 이런 부분은 이게 그야말로 정치의 상식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이런 정치 상식의 길을 계속해서 가지 않으면 민주당은 앞으로도 이재명이 당대표가 된다면 그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어찌 보면 경쟁자인 국민의힘 입장에서 봐서는 행운이죠. 박수 칠 일이죠.
그렇게 보여지고요. 바로 지금 현재 지방선거 참패 등등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민주당은 지금 잘 보시면 국민의힘이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이준석 대표 때문에.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 간의 갈등. 뭐 오늘도 보니까 또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준석의 현재와 미래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제 뭐 거의 폭언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 귀국 기자회견에서. 그러니까 오늘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뭐 소위부답, 웃으면서 답변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준석 대표가 뭐 그건 행동으로 하는 거지 어쩌고 됐는데 뭐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의 갈등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국민의힘도 사실은 추락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민주당이 더 추락했습니다. 7, 8, 9 이렇게 한국갤럽이 조사한 걸 보니까 국민의힘은 45%, 이건 뭐 지난주와 똑같고요. 민주당은 29%, 이거는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지방선거 이후에 벌이고 있는 이른바 당권 다툼. 그러니까 그 중심에 이재명 의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으로 보이는데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 그 다음에 무당층이 20%, 정의당 5%, 그 외 정당 단체가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주당에서 빠진 상당 부분의 국민 지지가 지금 무당층으로 빠져갔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정말 이준석 대표 리스크가 없다면, 그렇다면 무당층으로 빠져간 표가 저는 국민의힘으로 와서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도가 과반을 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없었던 거죠. 이 또한 이준석 리스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은 이준석 대표 나름의 여러 가지 가치가 있죠. 그런데 그 가치를 최근에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준석 리스크가 국민의힘의 지지율까지 압박하고 있는 국면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뭐 궁극적으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도스태핑 기자들과 만나서 나는 국민의힘의 대통령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당 일은 당이 해결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어찌됐든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결국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슬기롭게 해결해야죠.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은 국민들한테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